몇 개월간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무료로. 그 매출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컨텐츠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또 저의 생존 본능입니다. 네.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을지 그 연습이 또 필요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그때 구매 전환이 많이 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의 이렇게 왜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대님은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가셨는데 그분들은 뭐에 이렇게 반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의 매력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바쌤 저는 윤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댕님 너무 유명한 진짜 인플루언서를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 이제 23년 차 들어가고 있는 유튜브도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인플루언서로 이제 공부도 시작하고 개인 저희 자사 브랜드도 만든 상황에서 6학년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23년 이제 24년 차 되나 봐요.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제 잠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는 브랜드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단단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을 하신 건데 네. 이 노하우를 좀 오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다 아낌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방송 자체를? 처음에는 네. 제가 예전에 그 세이클럽이라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요. 그런 저희 어릴 때 그런 채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그냥 뭐 타자 게임하고 놀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인터넷 방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우연히 이제 그 방을 들어갔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네. 저는 또 집순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이걸 취미로 해봐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그냥 정말 그냥 쭉 이거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가는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가 생겼고 아프리카에 이제 얼굴 내놓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유튜브를 하게 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까지 하면서 그냥 뭔가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운명처럼 이어오지 않았나.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은 그 플랫폼이 막 트렌드가 바뀌면은 네. 이제 저희 대부분 그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인스타 이제 또 트렌드 바뀌어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내 채널 다 사라지죠. 없어지는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댕님은 채널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브랜드, 윤댕이라는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채널을 바꾸더라도 그럼 팬들은 이탈이 되지 않나요? 계속 쫓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에 이렇게 반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의 매력에. 아무래도 네. 이게 연예인이랑 좀 다르게 유튜버도 그렇고 저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연예인은 아니지만 조금 유명한데 그냥 늘 나랑 마주치고 얘기하고 사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남 같지 않고 네. 나 그냥 친한 언니, 친한 동생, 친한 누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이랑 좀 다르게 내가 어떤 플랫폼을 가더라도 그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진짜 이제 나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SNS 시장에 딱 나왔다 하면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도 네. 이거 아직 부족한데요. 저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사진을 잘 찍으셔야 돼요. 인플루언서의 첫 번째.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사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떤 뭐 상품이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아니면 내가 됐든. 그래서 사진을 좀 잘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원래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셨다 했잖아요. 네. 저는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 인스타그램은 한 달에 사진 하나, 뭐 2달에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계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을지 이런 거 많이 연구도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사진을 잘 찍는 것부터 일단 연습하고 그러면 네, 이제 매일매일 사진 찍는 것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진 찍어야 된다는 걸 까먹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식당 네. 가면 사진을 막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먹는 네, 거. 네. 저는 안 찍고 그거 그냥 왜 찍지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저 네. 빨리 먹고 싶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맞아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새로운 거 쇼핑했을 때 좋은 곳을 갔을 때 항상 찍어두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리고 그걸 계속 피드에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네네. 요새 인플루언서도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딱 느껴지는 그 풍기는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네.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라는 걸 이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네. 예를 들면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인테리어를 좋아해.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많을 수 있잖아요. 큰 카테고리를 내가 그리고 나는 나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시키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내 일상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식을 했지만 신장이식을 했는데도 저렇게 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에 관심 많고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먹는 것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영상이나 이런 네. 것도 많이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내가 좋아해야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미지를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제가 이렇게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를 이제 여쭤보면은 대부분 컨텐츠가 소진된다. 아이디어 고갈. 그러니까 다 해볼 건 다 해봤다. 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이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좀 기획을 해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저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의논도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요. 네. 아무래도 컨텐츠는 많이 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들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관심 있게 계속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거, 요즘에 소금빵이 유명하다던데 내가 되게 유명한 소금빵 집에 가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약과가 요즘에 정말 구하기 어렵다던데 근데 그 약과를 가서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찍어준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그때 메모를 다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컨텐츠 할 때 좀 더 수월해지고 네네. 너무 컨텐츠에 몰입하다 보면 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좀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나의 일상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제품 설명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 그냥 오로지 모든 걸 다 컨텐츠로만 만들려고 하면 좀 힘들죠. 자, 그러면은 그 매출에 조금 도움이 많이 했던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비포 애프터가 나왔을 때 가장 구매 전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개였던 것 같은데 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온 컨텐츠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 다른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실제 리뷰? 이 리뷰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그때 구매 전환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인플루언서들의 이렇게 왜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보통은 짧다고도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잠깐 했다가 이제 이렇게 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님은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가셨는데 네. 진짜 이게 인플루언서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리스크 큰 거 아니에요? 욕먹고 그러고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좀 이 온라인 세계에서 딱 발을 들여놨을 때 이게 유명해진다는 건 네. 그만큼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반대로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평소에는 이게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늘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에 와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 철저하게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서 생각하고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미지를 내가 쌓아놓은 이미지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지. 그게 아니면 정말 저는 길고 가늘게라도 쭉 갈 수 있는 게 이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계정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수익화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커머스, 그렇죠? 네, 물건을 판매하는 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신 지 또 얼마 안 되셨는데도 네. 성과를 잘 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또 이거를 물건을 그러면은 커머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네. 이것도 저의 생존 본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늘 불안정해요. 네.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제 이미지 소모도 많이 되고 인기라는 게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평생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 2의 직업을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뭐 좋아하는 제품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몇 개월간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그럼 그냥 안 받고 뭐 무료로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제품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쪽 세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입어서 굉장히 난리가 났던 뭐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막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던 그런 대표님들한테 연락해서 대표님 제가 이 제품 수수료 안 받고 무료로 판매해드리겠다. 할인만 해주셔라. 자원봉사 하셨네요. 그때는. 그쵸.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정말로 판매가 될까라는 게 첫 번째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거를 판매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지 그 연습이 또 필요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딱 첫 구매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약간 이상한 거 팔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서 수수료 없이 저는 연습 삼아 무료로 하는 거였고 그리고 대표님들한테는 이제 할인을 받아서 제품은 근데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때 수수료도 안 되고 내 제품을 공짜로 이렇게 해준다는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팔로워들한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네. 그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와 여기서 좋은 제품을 가장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또 고객들이 막 몰리게 되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맞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제품을 딱 판다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좀 선택했을 때 잘 팔릴까요? 이거는 정말 셀러마다 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는 걸 잘 파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잘 파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다이어트 제품 잘 파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여러 제품군들을 판매를 해보면서 내가 어떤 제품들에 좀 판매가 강한지 우리 팔로워분들이 어떤 제품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판매를 해보면서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가는구나
우리 고객분이 이런 걸 좋아하셨구나. 데이터가 쌓이는 거네요. 데이터를 쌓아야죠.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수익을 바라고 하기에는 너무 짐 빠질 수 있는 작업이지만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그러면 윤댕님의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떤 제품이 잘 맞으세요? 저희는 네. 다이어트 제품이 아무래도 좀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 지금 하고 계신 게 다이어트 쉐이크, 그죠? 네네. 직접 브랜드도 자사 브랜드 만들어서 어. 다이어트 제품들 이제 하나씩 만들고 있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이 몽패시인가요? 네네. 목패시고 저희 네. 쉐이크 이제 한끼속속 쉐이크라고 만들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브랜드 런칭도 인플루언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공부를 시작하고 네. 2달이 됐을 때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3달이 안 돼서 제조사를 찾아갔어요. 제품 생산을 이제 샘플을 만들기 네네네. 시작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인플루언서의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브랜드 아니면 자기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다른 데서 팔지 않는 나만의 제품 유일한 아이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그 판매나 이런 게 되고 나면 본인의 브랜드를 하는 게 좀 꿈이죠. 그쵸. 모든 맞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의. 자, 근데 공동구매 제품도 되게 많이 막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약간의 그 기존 공구 제품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어디서 또 어떻게 찾아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공부를 하면서 네. 저희 팔로워분들이 좋아하시는 카테고리를 제가 이제 알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 제품들을 많이 먹게 됐는데 항상 늘 2% 부족해. 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지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100%를 다 해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할 때도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누구보다 이 제품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팔로워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때도 좀 신뢰감 있게, 그리고 제 얘기를 잘 풀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브랜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다른 셀러분들이 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비중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내 브랜드랑 그다음에 다른 브랜드들의 공구랑 좀 비중을 어떤 식으로 좀 두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출시한 제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른 이제 브랜드들이 제품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목표는 이제 한 50대 50 정도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고 왜냐하면 다른 카테고리인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제품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카테고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한 50% 그리고 저희 이제 브랜드 안에서 50%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긴 지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 자체도 없었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맞아요, 시작하실 맞아요. 때만 네네. 해도. 근데 이거의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 사라지지 않을 거고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커머스라는 것은 정말 어디서든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TV를 봐도 홈쇼핑을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뭐 저희가 쇼핑이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뭐 TV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플루언서처럼 일반인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 직업은 사라지지 않되 어떤 플랫폼이 되더라도 심지어 인스타그램이 망하더라도 어떤 플랫폼이 대신해서 나타날 거예요. 대신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뾰족해지고 그리고 좀 더 전문가들이 생겨날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앞으로의 진짜 저 평생 직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고요. 좀 횡설수설했지만 저도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고 있고 겪어왔
있는데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이 꼭 여러분들한테는 큰 걸음이 돼서 많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인플루언서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